비농업 고용자 수가 17만 2천 건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기록했던 3월, 4월, 5월 보면은 5월이 뭐 특별히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8만 8천으로 좀 낮게 잡혀 있었고요. 이렇게 눈높이가 낮은 상황에서 2배 정도가 나오니까 금리가 튀었고, 그 금리가 튀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은 접객 그리고 의료 이쪽이 좀 많이 늘었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도 많이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페드와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다음 주부터 미국 출장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토요일을 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급락을 했고, 특히 저희가 집중하는 AI 인프라, 반도체, 필반 지수가 10%나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필반 지수가 한때 이번 주에 연초 이후에 100%를 넘었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었는데, 그 하락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요. 결국은 수급과 심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매수된 상태에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반 지수가 금요일 날 10.3%가 급락을 했고요. 4일하고 5일에 걸쳐서 이번에 12.2%가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필반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한 사례는 3월 달에 미국-이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유가하고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틀에 6%가 좀 빠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한 10.4%가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틀 만에 12.2%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 급락폭 자체로는 최대 급락폭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금리가 상승했고,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4.5%를 트리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유동성 관련된 이슈, 또는 좀 더 길게 얘기해서 BOJ에서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은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금요일 날 트리거가 된 것이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그 고용지표로 인한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반지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금요일날 하락하면서 현재 24.82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때 28.8배 뭐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24.8배까지 내려오면서 지금은 최근 1년간의 평균 PER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내 종목 보면은 일일 수익률로 보면은 좀 처참한데요. 적게는 한 자릿수 후반,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이렇게 전 종목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종목
미국을 막론하고 기계적으로 필반지수 전체를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점에서 거래가 되던 주식들이 금요일날 급락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로도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5월 고용지표가 어땠는지 좀 보면은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7만 2천 건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기록했던 3월, 4월, 5월 보면은 5월이 뭐 특별히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8만 8천으로 좀 낮게 잡혀 있었고요. 이렇게 눈높이가 낮은 상황에서 2배 정도가 나오니까 금리가 튀었고, 그 금리가 튀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은 접객 그리고 의료 이쪽이 좀 많이 늘었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도 많이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페드와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날 페드와치에서 추정하고 있는 6월 17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6%인데, 이번에 고용지표 나온 이후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5.4%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갑자기 인상한다, 이거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금요일날 급락으로 인해 피어 인크리디드 인덱스가 피어 쪽으로 가 있고요. 공포 영역에서 지금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 선이 피어 인크리디드 인덱스인데, 아직 이 과도한 공포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을 매수하는데 큰 리스크는 점점 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순전히 경험적인 근거에 의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도 21.5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에 미 이란 전쟁 30일을 기록을 했었는데, 10 중반 정도에서 21.5일이니까 하루 만에 크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일 날 BOJ가 열리는데,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캐리 청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4년 8월에 엔캐리 청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때,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았고, 이를테면 ISM 제조 PMI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실업률도 레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또는 이렇게 경기가 좀 급냉을 할 것 같으니까 미국제 10년물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국채 10년물, 때마침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 국채도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금리차가 축소가 됐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더욱이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해서 달러 엔 환율만으로도 상당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청산이 되면서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 보면은 160엔에서 14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N을 저리로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됐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달러 N 환율 자체가 160엔이고 또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금리도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달러 N 자체, 특히 엔화가 지극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 청산을 유도할 만한 그런 증거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OJ에서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증시를 압박할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잔고가 문제인데 역대 최고 신용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그만 트리거가 나오더라도 이 신용잔고가 청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레벨하고 그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필반지수 기준으로 12%가 단기간에 하락을 하면서 좀 과도한 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쳐야 될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출렁출렁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하거나 핵심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면은 6월에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피가 3.7%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가 93.6% 올랐고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7.9% 상승하면서 여전히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지수가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뒤에 보시면 필반 지수가 올해 72.5%가 올랐는데 주 중에 100%를 찍고 내려왔고 코스피도 100%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6월 섹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구경제 섹터인 에너지, 헬스케어, 부동산, 금융, 필수비재, 산업재 이쪽이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 빅테크 섹터를 대표하는 커뮤니케이션, IT, 자율소비재는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에너지가 27.4% 올라갔고 IT가 16.8%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4.5를 다시 넘어서면서 높은 금리 레벨이 증시 전반을 조금씩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증시가 약해지고 채권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이런 트리플 약세를 트럼프 정부가 그냥 묵인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나 타코가 나와서 미 이란 간의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페드와치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주가 및 포드 P 보시면은 20.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밸류가 조금 착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 EPS 보시면은 EPS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했고 브로드컴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부 반도체 섹터에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들어서 202%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중에서 CPI, 주간고용, PPI, 비시간대 서베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지표들인데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지표는 조만간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5월에 유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유가를 반영하는 CPI가 나올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특별히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무난히 지나갈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고요. 어도비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에서 얼마나 또 그 캐펙스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것 같고요. 어도비는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얼마나 선방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스페이스 상장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AI 자체에 대한 방향성의 훼손이라기보다 심리 및 수급 영향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종목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라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치 않을 것이지만 향후의 반등 시 포트폴리오 성과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에서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좀 챌린징한 상황이지만 극복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잡고 대응을 하고 액션을 하면 나중에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선례를 계속 쌓으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다 보면은 어느새 투자 실력이 늘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하는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출장 잘 다녀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